안녕하세요. 명언속으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참 잘 익었다. 내 인생도, 내 주름도.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재수 없다고 입을 닫고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잔치가 끝나기 전 조용히 뒷정리를 시작하는 법이지요.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사는 법만 배웠지.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길을 걷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이 현재를 가장 뜨겁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가장 농밀하게 사는 법이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짐을 정성껏 싸는 이유는 그 여행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겁고 어두운 죽음이 아니라 소풍 끝나는 날. 친구들과 나누는 유쾌한 수다처럼 웰다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 떠날 때 장례식에선 이 노래를 틀어줘. 내 낡은 일기장과 아끼던 옷들은 이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웃으며 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자 품격입니다. 웰다잉은 슬픈 이별 연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찬란하게 꽃 피우기 위한 인생 후반전의 당당한 선언입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죽음마저도 얼마나 품위 있게 마주하셨는지 보여주는 그 뒷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유산이니까요.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귀한 책, 그 마지막 장을 황금빛 노을로 물들일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은 참으로 귀했다. 그리고 나의 마무리는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실 것이다. 일부 죽음을 웃으며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무슨 기분 나쁜 소리를 해라며 화제를 돌리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오랫동안 금기였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슬프고 가급적이면 늦게 마주해야 할 불청객처럼 취급받았죠.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어른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막이 내리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섭리라는 것을요. 일부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웃으며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오늘 내가 마시는 이 차 한 잔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멀리 치워둘수록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도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면 오늘 하루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어느 은퇴하신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달 한 번씩 친구들과 모여 유언장 업데이트 모임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모임은 늘 웃음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야, 김영감. 자네 지난달엔 그 골동품 시계 손자 준다더니 마음이 왜 바뀌었나? 말도 마.
그놈이 이번에 시험 떨어졌다고 투덜대길래 괘씸해서 기부하기로 했네.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남길 것과 떠날 채비를 나누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유쾌한 웰다잉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꼭 비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나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즐거운 여행 후기를 나누듯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지혜로운 여러분, 죽음을 유쾌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가장 품격 있게 써 내려가겠다는 단단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수다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옛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뒤에서 노예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경고가 아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오늘 더 많이 웃자. 나도 떠난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며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웃으며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의 여유, 내일 당장 떠나도 후회 없도록 오늘을 꽉 채워 사는 자의 당당한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실 때 아주 가볍게 운을 떼보세요. 나 요즘 웰다잉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내가 나중에 소풍 끝내고 돌아가면 내 장례식에서는 슬픈 곡 말고 내가 좋아했던 그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면 그 대화는 이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할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어둠 속의 괴물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다정한 손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웃으며 이야기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래야만 진짜 생명력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시들기 때문이고 노을이 찬란한 이유는 곧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 있기에 이토록 눈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은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지혜가 꽃피는 계절입니다. 죽음을 편안하게 수다의 주제로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떠난 자리,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리며 슬픈 눈물 대신 그분 참 따뜻했지. 그분 덕분에 참 많이 웃었어. 라고 미소 짓는 모습 말입니다. 그 미소를 만드는 법, 그것이 우리가 함께 완성해갈 지혜의 품격입니다. 2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실전 준비,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평온. 여러분, 1부에서 마음의 문을 살짝 여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공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채우는 일이었죠. 더 좋은 가구, 더 예쁜 옷, 자식들 줄 물건들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짐이 너무 무거우면 여행 자체가 고통이 되지 않던가요?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다잉의 첫 번째 실전은 바로 물건과의 이별입니다. 흔히 유품 정리라고 하면 사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품격은 내 손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내 물건의 행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지만 구석에 박혀 있는 그릇들. 언젠가 쓰겠지라는 말은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주문입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확률이 높고 내가 떠난 뒤 그것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워야 할 짐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하나씩만 비워보세요. 이건 나보다 더 잘 쓸 사람에게 주자. 이건 이제 내 인생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했어. 이렇게 물건에 인사를 건네며 비우는 과정은 내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물건 대신 평온이 들어앉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사전연명 일요의 향서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무거워하십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나를 끝까지 살리려고 할 텐데,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게 맞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의지로 존엄하게 결정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입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보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거나 자녀들이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게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 정신이 맑을 때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충분하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는 평온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명확히 서명해 두는 것. 그것은 남겨질 자녀들에게 결정의 짐을 지우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보건소나 지정된 등록기관에 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 들고 산책하듯 다녀오세요.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마지막 뒷모습을 얼마나 우아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시니어가 없으시죠? 사진도 찍고,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도 나누고, 유튜브도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스마트폰 속의 디지털 흔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밀번호를 몰라 영원히 열어보지 못하는 자식들의 안타까움, 혹은 지워지지 않은 채 떠도는 나의 개인 정보들. 이제는 디지털 유산 정리도 웰다잉의 필수 항목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중요한 계정의 접속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다 들어있으니 나중에 꼭 챙겨라라고 말이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엔딩 노트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단체 채팅방이나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인터넷 카페 등은 미리 탈퇴하며 정리해보세요. 마치 외출하기 전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듯 가상 공간 속의 내 모습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혜의 품격을 갖춘 현대 노년에 세련된 태도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의료적 의사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흔적을 정리하는 일.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엔 귀찮고 서글프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정리를 끝내고 나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혹은 긴 여행을 앞두고 짐 싸기를 마친 여행자처럼 말이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뀔 틈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은
오로지 즐겁고 행복한 일에만 집중하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웰다잉 실전 준비는 죽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서랍 한 칸만 비워보세요. 그 빈 공간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3부, 남겨진 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마음의 매듭을 풀고 사랑을 남기다. 여러분, 유언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실 침대 옆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 줄 것인지 적는 딱딱하고 무거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유언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내 재산의 목록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마지막 편지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떠난 뒤 자녀들이 서랍 속에서 발견한 종이에 아파트는 첫째 주고 예금은 둘째 주마라는 글만 적혀 있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진정한 유언장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단다.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참 고마웠다. 딸아, 너의 웃음소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음악이었어. 내가 없더라도 너는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 당당하게 살아가렴. 이런 따뜻한 고백이야말로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부모님이 남긴 사랑의 언어는 그들의 영혼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오늘 밤 예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고마움을 전할까를 먼저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어른이 남기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가시 하나쯤은 박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수십 년을 끌어온 미움과 원망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웰다잉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청소는 집 안정리보다 마음의 응어리 정리입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가 있었답니다. 형이 임종을 앞두고 동생을 불렀죠. 동생은 무슨 대단한 유산이라도 주려나 싶어 달려왔는데 형이 힘겹게 내뱉은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그때 내가 너한테 심했지. 이제 그만 풀자. 그 한마디에 30년 쌓인 눈이 녹듯 동생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형이 그 말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동생은 평생 형을 원망하며 마음의 지옥에서 살았을 겁니다. 화해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 마지막 길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미안하다는 말이 입술 끝에서만 맴돌고 있나요? 그 말을 전할 골든타임은 바로 오늘입니다. 굳이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때는 내가 좀 서툴렀네, 미안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장을 평화롭게 마무리 지어 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워 밥 먹었니? 라는 말로 대신하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허울을 벗어 던질 때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낄수록 손해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세요. 웰다잉을 준비하는 밝은 태도는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더 벌 걸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하는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후회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귀가하는 자녀의 어깨를 툭 치며 너는 내 보물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쑥스러워하는 자녀의 모습조차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조각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웰다잉이라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3부에서는 유언장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표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은 몽글몽글해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조금은 어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조차 삶에 대한 애정의 증거니까요. 기억하세요. 남겨진 이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정돈된 슬픔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오해를 풀고 난 뒤의 이별은 남겨진 이들에게 상처가 아닌 그리움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평온하게 준비하셨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지. 이 기억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지혜의 승리자가 되시는 겁니다. 4부, 오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법. 인생의 황혼, 가장 눈부신 춤을 추다. 여러분, 긴 여정을 거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우리는 비우고 정리하고 화해하는 법을 나누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겁고 슬플 것만 같았던 죽음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서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웰다잉의 마법입니다.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살 것처럼 허상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에 이름 없는 풀꽃이 이토록 예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물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한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굳이 아픈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유쾌하게 수다로 풀어낼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를 터득하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덤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농익고 맛있는 진짜 황금기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눈이 내릴지 걱정하느라 오늘 피어난 햇살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먹는 사과 한 알의 아삭함, 손주의 보드라운 손 등 친구와의 시시껄렁한 농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조직의 일원으로 참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남을 위한 책임감이 앞섰던 세월이었죠. 하지만 웰다잉을 준비하는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의 인생 주인공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해도 좋고 쑥스러워 미뤄뒀던 춤을 배워보셔도 좋습니다. 남들이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해? 라고 묻는다면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정리해두고 나니 이제야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품격 있는 노년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생의 활기에서 나옵니다. 잘 정돈된 유언장과 비워진 서랍을 가진 어른은 거침이 없습니다. 남겨진 짐이 없기에 오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어느 할머니는 90세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좋으니 오늘을 가장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요. 꼭 스카이다이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정성껏 차려 나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을 사랑하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뒤의 풍경을 어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빛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 속에 빛의 조각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보며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은 참 재미있는 분이셨어. 항상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지라며 웃으며 추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기억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 기억이 눅눅하고 우울한 것이 될지 아니면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 같은 것이 될지는 오늘 여러분의 표정과 말씨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작가는 죽음을 지구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방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학생이 우울해하기만 하던가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가올 휴식을 기대하는 설렘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스스로 누리며 만끽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웰다잉은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정성,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도 저물어가는 노을도 자신들의 마지막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고 물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찬란하고 뜨겁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어른으로 가는 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황금빛으로 가득 차길 응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